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김정아 코치님과 함께하는 메타코칭 TV 김재원, 장세웅입니다. 김정아 코치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 이 어색함 뭐죠? 네. 네. 사실 저번에 저희가 영상을 찍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셔가지고요. 저희도 너무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네. 더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질문 2개에 이어서 또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은 네. 이거가 이제 제가 코칭하는 그 어머님의 그 고민이에요. 아이가 공부를 하긴 한데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시험을 보면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한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주위에서 볼 때도 그렇게 보이는데 막상 결과를 보면 성적이 안 나온다. 결과가 좋지 않다. 본인도 가슴 아프겠지만 주변에서 지켜보는 부모나 선생님들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영의 계형이라고 좀 아세요? 네, 이렇게. 네. 개처럼 이렇게. 만약에 그 계형과 자유형이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자유형. 이기겠죠. 그쵸? 만약에 계형이 그 자유형을 이겼다고 한다면은 박대원 선수가 맨날 나와서 계형 치고 있어야 됩니다. 계형은 자유형을 이길 수 없어요. 계형도 물론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오랜 시간 수영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잘할 수 있냐면요. 계형이 가지고 있는 방법의 한계까지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계형이 가지고 있는 방법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공부도 그와 비슷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노력을 했다. 그런데 그 열심과 노력이 미덕이긴 하지만 최선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쵸? 자, 수영을 잘하는 방법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열심히 하면 잘한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반드시 맞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해도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 열심히 그 노력이 최선은 아닌 거죠.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네. 수영에 있어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물의 저항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몸이 수평이 되었을 때 저항이 가장 적겠죠. 네. 그런 상태에서 팔을 젓거나 발차기를 하고 호흡을 할 때 그것이 추진력이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겠죠. 하지만 몸이 이렇게 서 있다면 물의 저항이 커지겠죠.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팔을 젓고 발차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저항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거든요. 저희 수영장에 가면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연습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 보곤 해요. 저는 이제 새벽에 가서 1시간 정도 수영을 하는데 이 2시간, 3시간씩 수영하는 사람들이 지켜보니까 3개월, 6개월, 1년이 되더라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실력은 수영은 남보다 빠르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속도가 빨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2시간, 3시간, 많은 시간 노력한 것이 개인의 건강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시합에 나가서 메달을 따거나 그런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어렵겠죠.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학원에 가기도 하고 책상에도 앉아있고 그렇게 수업을 듣고 혼자서 공부를 하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수영의 속도가 안 나오는 것처럼 성적이 안 나온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의 저항을 줄여주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공부에도 존재하는 걸까요?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부 방법을 다른 한 단어로 좀 바꾸고 싶어요. 어떤 단어를 쓰면 방법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한 단어요? 다른 단어로 바꾼다면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집중? 집중은 노력의 또 한 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뭘까요? 알려드릴게요. 네. 패턴이라고 하는 겁니다. 패턴. 다른 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순서와 규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순서와 규칙을 알지 못하면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좋지 않다.
마치 음식을 만들 때 레시피라는 게 있죠. 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데 순서와 규칙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맛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좋은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 식당이나 회사들이 또 많은 손님들을 이끌게 되는, 또 맛이 변하지 않는 그 비결이 아니겠어요? 공부에도 그런 레시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공부를 자기만의 패턴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결과가 좋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드라마에서 좀 유행을 했었는데요. 공신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공부의 신? 드라마에서 나왔을 때는 그런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공신은 조금 다른데 공부를 신나게 하는 아이들이에요.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들, 자기 공부에 주인이 돼서 하는 아이들. 그런데 이 아이들은 공부의 올바른 패턴을 대부분 가지고 있더라. 근데 그것을 언제 만드느냐, 일반적으로는 한 중학교 시기까지 그런 올바른 패턴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고등학생이 되면 테스트 할 수 있는 기간이 없거든요.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래서 한 중학교 시기에 그런 공부 방법, 그러니까 올바른 패턴을 익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아까 공부를 신나게 하는 그 아이들은 어떤 패턴으로 공부를 했을까? 우리가 시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과 정보들을 내가 이해하고 그것들 내 안에 저장하고 그걸 사용 가능한 정보로 만들고 약점을 해결하고 해서 시험을 봤을 때 출제자가 의도하는 걸 파악해서 성적을 거두는 거겠죠. 네. 그런데 그 시험, 지금 기말고사 기간인데 보통 한 8과목 정도, 7, 8과목 정도로 시험을 봅니다. 근데 그 시험 과목을 어떤 순서로 과목별로 공부해야 될지 모른다면 좋은 성적 거두기가 어렵겠죠. 과목도 순서가 있어요? 과목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내가 목표라는 목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주차별로도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공부의 첫 번째 시작 프로젝트, 기말고사 프로젝트는 시작하는 시간이 있다면 끝나는 시간이 있겠죠. 이걸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내야 되겠다라고 전체 그림을 만약에 내가 알고 있다면 계획이 가능해지겠죠. 계획이요. 그런데 아이들이 왜 시험 계획을 못 세울까요? 패턴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이 올바르지 못하거나 아니면 실행 불가능한 계획이 되어서 아예 계획을 세우지 않는 일로 반복이 되게끔 하곤 하죠. 그러면 어떤 패턴으로 공부를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일까? 그 공신들은 어떻게 공부했을까? 첫 번째는요, 뼈대를 세우는 겁니다. 뼈대. 자, 과목 한 과목을 예를 들어볼게요. 역사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역사 시험 범위가 보통은 대단원으로 1개에서 2개 사이를 봅니다. 그럼 대단원 1개가 중단원이 한 3개 정도 나온다고 보면은 중단원 1개당 또한 3개 정도의 소단원이 있다. 그러면은 한 9개 정도 대단원 1개당. 그러니까 보통 한 15개 정도의 소단원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 어쨌든 개념 없이 양을 모르고 나서 공부한다면 그런 올바른 계획 못 세우겠죠. 그러면 그 전체 공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지가 만약에 머릿속에 뼈대로 잡혀져 있다면 그 아이는 살을 붙이기가 매우 쉬워지겠죠. 답의 절반은 목차에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답의 절반이 목차에 있는 건 아니고요. 목차가 의미하는 것은 전체 흐름,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알면 공부의 절반이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좀 다르게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전체 흐름을 아는 것이 공부의 절반을 끝낸 것이다. 전체의 흐름을 아는 게 공부의 절반이다. 공부의 절반이다. 빅피처. 빅피처를 빅피처. 먼저 네. 알고 공부에 대해서도. 공부하기, 뼈대를 네, 잡고. 그 네. 단원에 대한 어떤 큰 그림 뭐 이런 것들이 목차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목차 같은 것일 수도 예, 있죠. 그렇죠. 그 목차 안에 이제 또 세부적인 그 소단원들 그런 중단원, 것들이- 소단원, 네. 제목, 뭐 이 정도 이런 것들이 뼈대로 세워질 수 있다면 네. 그 다음에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하고 하는데 매우 유용하겠죠. 이게 첫 번째. 그렇죠. 첫 번째. 그러면은 저희가 첫 번째를 들었는데
일단 두 번째, 세 번째는 또 잠시 후에. 네, 잠시 후에 또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신다면 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공부를 성적이 지금 안 나온다 그러면은 뭐가 문제라고요? 아까 공부의 패턴, 그러니까 물의 저항을 많이 네. 받아서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점수가 안 나오듯이 물의 저항을 줄이는 그런 공부법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지금 패턴 중에서 뼈대를 잡고 가자. 네. 그거는 이제 목차, 그렇죠. 목차와 연결고리, 그다음에 이제 대, 중, 소 이런 것들이 연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잠시 후에 조금 더 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이어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해야죠. 네, 해봐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